자기소개서 쓰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 1.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봤던 애니메이션 웃겼죠? 재밌었죠? 우리는 이걸 보고 왜 재밌다고 느낄까요? 왜 이걸 보면 웃기다라고 얘기를 할까? 아, 웃겨, 재밌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이야기가 그냥 만든다고 재밌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영화 보다 보면 정말 재미없는 영화 있고, 정말 재미없는 만화 있고, 정말 재미없는 글 있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드라마는요, 귓속말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선생님이 20살 때부터 TV를 안 봤어요. 선생님 TV가 재미가 없더라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 드라마가 하는데 그때 내가 머리를 감고 막 나오던 때였어요. 우리 집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TV 앞에서 드라마를 봅니다. 근데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 거를 그냥 쓱 봤어요. 근데 막 보고 있다가 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다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이건 아침 드라마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막장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드라마를 기다렸고 종방 때까지 다 봤습니다. 무엇이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들었을까요? 선생님이 참고로 이 드라마가 1시간짜리인데 1시간 동안 어떻게 이걸 한 평균 3.5번? 매주마다 이랬던 것 같아요. 보세요. 스토리가 재밌으려면요, 땡땡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땡땡입니다. 위기가 필요합니다. 앞서서 봤던 애니메이션 그리고 드라마, 이 두 개에서도 주인공이 끊임없이 위기에 봉착합니다.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거예요. 자, 우리는요, 자소서에서도 이 위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기가 없는, 잘 썼지만 그렇게 좋은 자소서는 아닌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와 사상 수업 시간 정의사회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할 때 종교, 역사, 철학적 가치관 등을 근거로 여러 이념들이 충돌하게 되는 것을 보았고, 사회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문점에 답을 찾기 위하여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았고, 선생님께 찾아가서 계속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의의 원칙 속 복지국가 재분배 정책, 사회적 불평등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등을 정립해보며 정의에 대해 단편적인 시각을 거두고 다양한 입장에서 접근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그늘과 소수자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위기는요, 여러분, 처한 상황과 나의 생각,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보시면은요,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자소서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죠. 마치 롤러코스터, 그냥 훅 하고 내려오는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거죠. 막 돌고 이게 없어. 그냥 타가지고 쭉 내려와. 끝! 이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거든요. 좋은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교내 과학 경시대회나 과학탐구 토론대회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생명과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교 연계 과정으로 고급 생명과학 과목을 수강 신청하였는데, 이 수업은 생리학부터 생화학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교내 과학 경시대회나 과학탐구 토론대회에 활발하게 참여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편적인 교과 지식을 벗어나는 전반적이고 다각적인 전문 지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조사에만 의지했고, 그 결과 충분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해 스스로 만족할 만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이 제 마음속 깊이 남았고, 큰 지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생명과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교 연계 과정으로 고급 생명과학 수강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앞서서 그냥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생명과학에 신청하고 어쨌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 근데 이게 내가 그냥 쉽게 접근했는데 안 되더라. 이게 참 내가 성장도 안 되고, 그럼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 그래서 내가 생명과학, 고급 생명과학도 듣고 뭐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 처한 상황과 나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요. 자, 얘가 이러한 상황에 빠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럼 얘가 뒤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까? 그래서 얘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까? 이렇게 궁금해지는데, 앞서서 좋지 않은
잘 썼지만 좋지 않은 자기소개서 샘플을 보면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라면은, 앞서서 선생님이라면 좋지 않은 예제의 학생이었다면 적어도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한 적절한 근거라도 많이 넣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의 생각,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떠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넣었겠죠. 요 차이인 거죠. 상황 안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배우고 느낀 점에 힘을 실어야 됩니다. 아, 선생님, 아까 1번에 배운 점 뭐 이런 거 없었는데요. 배운 점 없어도요, 써야 됩니다. 500자였어요. 그러니까 1500, 정확히 말하면 1500자고 소재 하나당 500자를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지. 선생님이 자, 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한테는요, 시중에서 2만 원에 판매하는 2021년도에 하는 입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소서 문항에 맞춘 예제 선생님이 다 쓴 거거든요. 고쳐가지고 그거를 줄 거예요. 자, 거기서 선생님이 그걸 다 고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이거를 400자씩 써야 될까? 왜냐면은 학생들은 가능하면 많은 활동을 넣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은 많은 활동을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많은 활동을 넣기보다 제대로 된 활동을 넣어야지 입시에서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생각을 했어요. 보통 선생님이 작년까지 했을 때 500자 만들면은요, 이야기가 자, 배우고 느낀 점까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400자로 만들어야 될까? 2번 변경된 자소서, 올해 자소서죠. 올해 자소서 2번은 400자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나의 경험이다 보니까 근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1번 같은 경우에는요,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학습, 내가 배운 거, 경험한 거, 그러다 보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배우고 느낀 점은 뺄 수가 없어요. 배우고 느낀 점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넣어야 될까 하는데, 배우고 느낀 점이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느낀 점은 빼면 안 돼. 작성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짧게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배우고 느낀 점 하나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요, 배우고 느낀 점 성장을 한 번밖에 못 보여주잖아. 단계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죠.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것은요, 스토리텔링 방법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는요, 자, 크게 1, 2, 3번 써야 되는데 1번에 3개, 2번에 2개, 여기서 쭈르르륵 3번에서 쭈르륵 이야기하면서 프로포즈 하듯이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합격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안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마지막 배우고 느낀 점에다가 힘을 실어야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 이래요. 선생님이 최근에 그 조카랑 귀멸의 칼날 극장판을 보고 왔습니다. 귀멸의 칼날 극장판, 만약에 여러분 극장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짤들을 그냥 잠깐 봤다라면은 여러분 귀멸의 칼날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볼 수 있진 못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저보다는 제 조카가 더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 얘는 만화책도 보고 앞서서 애니메이션도 다 보고 왔거든요. 근데 나는 만화책도 모르고 애니메이션도 못 보고 그냥 갔어요. 그냥 조카가 보고 싶다길래 같이 간 거죠. 그런데도 감동적이었어. 랭고쿠 너무 멋있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1편부터 애니메이션 TV판부터 쫙 보고 갔으면 선생님도 울었을 거야. 내 조카는 울었거든. 이게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단계적이라는 것이죠. 단계. 쌓여온단 말이죠. 공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구에서 공 던지는 거. 우리는 공을 던지는 거에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한 발 들고 있을 때에, 자, 왼쪽 다리를 들고 있을 때 처음에 딱 들죠. 이때의 무게중심은 오른발 끝에 가 있습니다. 바닥에.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가면서 발을 내딛고 이제 왼쪽 발을 내딛으면서 무게중심이 허리로 와요. 허리로 오다가 스핀을 통해 가지고 허리에서 어깨로 오죠. 어깨에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손끝에서 이 무게중심이 극대화되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무게중심의 이동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텔링 방식을 쓰지 않고 여기서 하나 뚝, 여기서 하나 뚝, 여기서 하나 뚝 이렇게 각각 내 강점만을 얘기해야겠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마지막 3번에서 프로포즈 하듯이 글을 쓰게 될 때에 감동이 오지 않아. 진짜 얘가 성장을 했는지 아무리 800점에서 얘기를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1차에서는 무조건 100%입니다. 1차에서 무조건 붙어요. 특히 서울대 가려는 친구 중에 이 영상을 보는 친구가 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중학생인데 이 영상을 보고 있다. 서울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아시죠? 자, 배우고 느낀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게 점점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재 하나 500자 쓰면서도 자, 문장 하나하나 하면서도 하나하나에다가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거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예제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예제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나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이 똑같은 배우고 느낀 점이 두 개 있다 하더라도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는 완전 쓰레기가 되고 하나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